유쾌한 시사 3부 경기지자체 31 시간입니다.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이런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겁니다. 주변 시세보다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저렴하게 집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만큼 위험 부담도 좀 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지역주택조합의 실제 피해 사례와 문제점 그리고 또 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꼼꼼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취재를 한 문정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정진입니다. 예, 문 기자가 피해를 본 건 아니죠? 저는 사실 종잣돈이 없어서 감히 엄두를 못 냈고요. 예. 저의 방송국에는 피해자가 있습니다. 아 진짜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누군지 밝힐 수는 없지만 네. 집 근처에 생긴 모델하우스에 그냥 구경이나 할까 잠시 들어갔다가 뭐에 홀린 등 덜컥 계약을 해가지고 몇 천만 원을 고스란히 날린 분이 있습니다. 뭐 그럼 그분 제보로 취재를 한 겁니까? 그분은 서울에서 당한 분이고요. 예. 제가 취재를 하게 된 이유는요. 저희 방송국으로 얼마 전에 한 청취자분이 그냥 무작정 찾아오셨어요. 예. 용인에 사는 분이셨는데 지역주택조합에 큰 돈이 묶였는데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취재를 좀 해달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제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죠.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난 2015년부터 용인시 처인구 남동 명지대 근처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추진 중이었는데요. 예. 추진이 잘 안 되면서 돈을 고스란히 날리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500여 명의 조합원이 약 175억 원 정도의 돈을 모아서 추진을 했지만 예. 일이 틀어지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추진이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사업 추진 중간에요. 주택법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지으려면 초등학교 배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예.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인근에 초등학교가 없으니까 여기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됩니다라는 의견을 줘서 지금 사업이 멈추게 됐습니다. 관련해 들어보시죠. 2016년도에 물량을 배정 딱 확정을 짓고 이제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초등학교 물량 배정을 받으라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초등학교 물량 배정을 받은 다음에 사업 승인 신청을 해라. 그래서 저희는 취하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취하를 했는데 다시 교육청 와서 자기네들이 계산을 했을 때는 계산법에는 2kg가 넘는다고 얘기하고 저희들은 최대한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설계도면 만들어서 이렇게 했고 최대한 1.7kg 안엔 들어가게끔. 근데 1.5kg를 내 초등학교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거는 교육장의 재량 하에 그거를 좀 승인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12조를 보면은. 근데 시청하고 교육청 안에 둘의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서로 문서를 보려고 하면은 이쪽 가세요 저쪽 가세요. 이것만 시킨 게 1년 반이에요. 집회 현장인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지고 입주민들이 들어오면은 당연히 초등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주변에 학교가 있어야 한다. 요거는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학교가 없다 이런 문제로 그냥 아파트만 지어놨다 하는 얘기들도 이 시간에 많이 다뤘었거든요. 근데 그게 1.5km 이내에 학교가 있어야 되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통학거리 1.5km 이내를 기준으로 통학구역이 설정되는데요. 예. 새롭게 아파트를 지으려면 그러니까 무조건 1.5km 이내에 초등학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인근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용인교육지원청에서 이거 허가를 내줄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예. 이쪽 사업지에서 보면은 2.5km에 학교가 없어요. 아예요. 그리고 지금 이 조합이 877세대거든요. 이 세대수로는 학교 설립 자체도 어려워요. 학교를 하나 설립할 때는 여러 가지 설립 요인이 있겠지만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기본적으로 4,000세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신설학교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 사업지는 그리고 인근 학교에 보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세대수가 작으니까 학교 설립도 어렵고 인근에 있는 학교는 다 멀어서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네, 돈이 묶인 조합원분들은 우리 어렸을 때는 먼 거리 학교도 다 다니고 그랬다. 네. 학생들 멀리 배치돼도 문제 제기 안 할 테니까 좀 이렇게 재량권으로 승인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용인교육지원청 입장에서는 아이들 안전 문제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예. 결국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실제로 한번 사업 현장에 가봤는데요. 예. 여기가 많이 외진 곳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허가가 안 났어요. 그럼 사업이 이렇게 무산되면 이 500여 명의 조합원이 낸 돈 165억 원이요? 네. 175억 원? 네네.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합원 한 사람당 뭐 3천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 가까이 돈을 낸 분이 계셨는데요. 예. 현재 그 돈은 거의 다 써서 없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175억 가까이 됩니다. 이게 175억. 엄청 큰 돈입니다, 사실. 계약금 2번 넣고 이렇게 1차 뭐 냈잖아요. 이렇게 중도금.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어쨌든간 일단 예, 3천에서 5천 사이예요. 3천 이상이고요. 내가 4,680이 들어갔으니까. 그 어떤 분은 퇴직금하고 다 받아가서 일시불로 다 낸 사람이 있어요. 10% DC해 준다고. 그런 아주머니 지금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막 집에 매일 누워 있고 우왕청심하면 하루에 2알씩 드신대요. 아시아 신탁에 다 집어넣었죠, 저희 때. 근데 그 돈이 지금 없어요. 사업 비용이랑 다 쓰기 때문에. 그리고 광고비, 그리고 분양할 때그 모델하우스 뭐. 세일즈들한테 돈 주는 거 있잖아요. 수수료. 분양팀. 거기 뭐 분양 배당 200만 원씩 그거 다 줘버리고. 방금 들으신 대로 모델하우스 가면 계약을 체결하게끔 이렇게 유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보통 이런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한 명 성사시킬 때마다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 돈은 다 조합원들이 낸 돈에서 나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집 짓는데 돈이 쓰인 게 아니고 일부 조합원들이 먼저 돈 내고 거기에 이제 더 많은 조합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모아진 돈을 뭐 광고비나 수수료 이런 걸로 썼다라고 하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지역주택 조합은 전체 가구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을 해야 사업이 진행 가능한데요. 예. 이 아파트 경우는 그러니까 877세대를 짓는 거니까 440여 명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광고비 등으로 돈이 많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게 틀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또 조합원들이 받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디 내 돈 돌려달라 이렇게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사업의 특성상 조합원 개인이 사업의 주체로 되기 때문에 조합원에 한번 가입을 하면은요 탈퇴도 어렵고 환불도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는 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역 주민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짓는 제도라 이게 좀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예. 뭐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의 부동산을 내놓고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라서 이게 이제 뭐 설사 사업이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 땅이니까. 예? 네. 예.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뭐 토지를 나중에 구입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게 굉장히 좀 이렇게 문제점이 많이 있고요. 여기서도 중요한 게 업무 대행사의 역할입니다. 이런 지역주택 조합 사업의 대부분을 업무 대행사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조합원이 모집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사실 뭐 일반인들이 그냥 조합 구성해서 어디 뭐 땅 사서 아파트 짓고 뭐 이런 거 쉽지 않잖아요. 원래 그 주택법에서 이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규정한 취지라고 하는 게 이 무주택 서민들이 스스로 조합을 구성해서 투자금도 모아가지고 시공사 선정하고 중간 단계 비용이나 홍보 비용 등 이런 걸 좀 아껴가지고 아파트를 저렴하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실상은 이게 많이 좀 다르네요. 네. 그래서 업무 대행사 입장에서는 뭐 사실 이게 내 돈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는 뭐 횡령 같은 사건도 일어나고 뭐 사업이 늦어져도 발을 동동 구르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떠안기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이제 자꾸 발생한다라고 하면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관련 법이 좀 보완돼야 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피해를 본 주민들은 법이 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게 보는데- 조합 아파트가 시행사의 책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물론 법은 바뀌긴 해야 돼요, 사실은. 근데 조합 아파트라는 게 기본적으로 계약금하고 중도 1차가 들어갈 때는 저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 그 서류를 만들기 위해서 받는 거거든요. 이게 조합 아파트가 물론 문제는 되게 많아요. 저도 시청에 가서 그거를 얘기했고요. 조합 아파트에 대한 걸 좀 확실하게 이렇게 좀 해달라. 근데 저희 조합원들이 지금 500 몇십 명이 모여 있고 어떤 이게 해산이 되면은 저희는 진짜 돈도 못 받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 용인 남동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작도 못하고 끝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사업 절차를 한번 보면은요. 예. 일단 어디에 아파트를 지을지 토지를 정하고요. 예, 땅을 정하고. 예, 그리고 일단 20명만 모집되면 됩니다. 그러면 20명의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걸 설립해서 예. 모델하우스를 짓고 예. 조합원은 이제 모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조합원이 50% 이상 모집이 되면 이제 토지주들부터 이렇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고 예. 그리고 이제 지자체한테 조합 설립 인가를 받게 되는데요. 예. 지금 이 남동 지역 같은 경우 아예 조합 설립 인가 단계에서 막힌 겁니다. 용인시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일단은 이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셨는데 그 전에 먼저 선행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진행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맨 땅에다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녹지 지역인데.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인허가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나 거의 완료가 됐거나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진행이 안 돼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계부서 협의를 했고 거기에 따른 보완 요구를 한 과정에서 도시개발 사업의 제안서 검토 과정에서 이제 학교가 아마 주사유였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제안서 처리가 안 되고 회송이 됐죠. 회송. 예. 사업 절차도 복잡하고 이게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한 단계 넘어서 또 한 단계가 나오고 산 넘어 산이고 뭐 이런 지금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업 중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들도 지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는데요. 예. 용인 동백지구에서도 있었습니다. 4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사업 추진이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그 지금까지 조합원이 낸 돈이 250억인데 이게 들어갔던 비용 다른 것까지 하면 거의 300억 가까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그냥 혼자 한 것도 아니고 시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심지어는 이 시의회 의결 사항까지도 나오면서 저희는 맞춰가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 공무원들이 바뀌었다. 또 여기 도심이 의원들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처음 계획했던 것보다 계속 내려가면서 양보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양보를 요구하면서 이번 심의만 통과하면 다다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만 희생을 요구하니까 또 저희 바로 위에는 그 부자 시행사들은 1200가구 시행사는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고 우리하고 같이 초등학교 문제가 물려 있었는데 거기는 벌써 짓고 올라가고 있고 그 전에 시작한 우리는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까 시민이 볼 때는 돈 가진 그런 사람들이 사업하는 건 또 올려버리고 그동안 우리는 계속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양보만 해야 되는. 네. 여기도 이제 사업이 빨리빨리 추진이 안 되면서 지금 시와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가 더디게 진행이 되는데 또 중간에 허가를 내주는 사람들이 바뀌거나 정책이 좀 방향이 바뀌면서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사례입니다. 2016년도에 시가 예정 물량을 배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행정 절차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다 했어요. 2차 도시계획위원회 재자문에서 그 세대수는 378세대로 더 줄이고 문화시설도 지향하고 6교를 설치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조건으로 수용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 형태로 다 진행을 해왔는데 마지막에 지금 올해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용도 지역에 대한 내용을 부결을 시켜버렸어요. 그 413명 지역주택조합원들의 재산권이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부결된 이유는 첫 번째는 여기를 중저층 개발해라. 그리고 6교 하지 마라. 요즘 6교 하는 추세 아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6교를 하지 말 것이면 처음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할 때부터 6교를 하지 말라고 하든지 지금까지 다 해왔는데 그리고 중저층이라고 한다면은 그 주변이 다 아파트로 돼 있는데 처음부터 할 때 그러면 중저층을 하라고 하든지 세대수를 얼마로 하라 하든지 그런 내용 없다가 지금 와가지고는 이걸 갖다가 한다는 거는 일관성이 없는 정책인 거죠 이게. 하라는 대로 했더니 나중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바뀌었다 이거 아니다라고 지금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뭐 왔다 갔다 일관성 없는 정책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하여튼 사업이 늦어지면 그만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다 돈이잖아요. 맞습니다. 건설이라고 하는 거는 조합원분들이 이 좀 피해를 좀 많이 입게 될 것 같은데요.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 중에 이 추가 분담금 문제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 부지를 조합원들이 미리 다 사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에 토지주들한테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토지 가격 상승하죠. 건축비 등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또 내야 할 돈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가령 주변 아파트 시세가 예전으로 치면 한 평당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이다. 근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그거보다 30% 정도 싼 700만 원의 분양이 가능하다. 그래서 조합에 가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가입을 했는데 사업이 3년, 5년 뭐 이렇게 늦어지면서 매입해야 할 토지 가격이 이제 덩달아 올라가는 거고요. 또 건축자재, 인건비 같은 것도 올라가니까 비용이 계속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추가 분담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러면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지도 못하고 또 신경은 신경대로 쓰고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네. 예? 그러면 어찌됐든 이제 그런 더 이상의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 관련 법이 좀 보완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국회에서도 관련해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지역주택 조합 설립 요건을 강화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예. 토지 매입 규정을 새롭게 만들자는 법안인데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는 사업 예정진의 토지 80% 이상의 그 사용 동의서만 받으면 조합 설립 인가를 내줬는데요. 이제는 뭐 실제로 토지를 한 30% 구입을 해라.
그래야지 조합 설립 인가를 내주겠다 요거고요. 또 토지 사용권 50% 이상을 실제로 확보해야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고 또 사업 계획 승인 이전에 모델하우스 설치를 아예 금지하고 요렇게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보다는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고 단계를 밟아가게끔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는 모양이네요. 네. 예. 국토교통부 역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힘을 보탰는데요. 예. 문제는 중소주택업계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좀 소규모의 건설업계는 뭐 만약에 그러면 토지를 30% 매입해서 이거 뭐 집을 지어라 이거는 아예 뭐 지역주택 조합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안 된다 이러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좀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마련인데 법이 만들어질 때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법이 당초 취지에 맞게 계속 좀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전국적으로 하도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가 이게 속출하다 보니까 정부가 지난 2017년 6월 3일자로 한번 주택법 개정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관련법이 한 번은 바뀌었으니까 혹시나 지역주택조합 알아보는 분이 계시다면은 2017년 6월 3일 이후로 조합원 모집 공고가 나가서 개정된 주택법을 적용받는 단지인지 요걸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청약 통장 없이도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여러 가지 일로 사업이 무기한 연기될 위험이 있고 또 추진 과정에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요. 지역주택조합 가입하실 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둘러싸고 생겨나는 마찰 그리고 또 해결 방안 오늘 문정진 기자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문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